누구나 고운 피부를 갖고 싶어 합니다. 고운 피부과를 출입하면 고운 피부를 갖게 될까요? 설마 지금도 거울 앞에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또 이렇게 묻고 있지는 않습니까?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고운 피부를 가졌니? 물론 이번에는 이 거울은 울렁거리지도 않고 바로 당신이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사진처럼 이렇게 고운 피부를 가질 수 없지만 그래도 우리는 청결한 피부를 갖도록 애써 봅시다. 피부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건성 피부입니다. 건성 피부는 피부에 수분이 부족하거나 없는 상태를 가리키며 겉모양상 약간의 홍반과 균열이 있으면서 인설을 보이고 표면이 거친 피부 상태를 지칭합니다. 빈 피부처럼 보이고 인설은 피부 각질층에서 탈락된 피부 부스러기로 건성 피부에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보이게 됩니다. 둘째는 지성 피부입니다. 지성 피부는 피지가 과다하고 항상 피부가 번들번들 거리는 것이 특징이고 모공이 넓고 칙칙해 보여 전체적으로 과격한 표현이지만 지저분해 보입니다. 트러블이나 여드름의 유발 가능성이 높은 피부 타입으로 항상 청결하게 관리를 해줘야 합니다. 또 특별히 어떤 피부로 치우치지 않고 복합적으로 있는 복합성 피부도 있습니다. 연예인들은 어쩜 그렇게 피부가 고운지 모르겠습니다. 4학년 일반이 넘어도 화장품 CF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스트레스에 민감한 것이 피부입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피부에 트러블이 자주 생깁니다. 평상시 스트레스를 잘 받는데 거기에 피부에 대한 예민한 부분이 있어 스트레스까지 받고 있으면 피부를 악화시킵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트레스를 스스로 잘 컨트롤해야 피부도 좋아질 수 있습니다. 또한 피부 관리를 어느 정도 잘하면 더 나은 피부를 가질 수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도 알다시피 피부 관리처럼 다양한 방법이 굉장히 많은 것도 없을 것입니다. 한번 시작하면 끝도 없이 동국을 부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한번 시작하면 죽을 때까지 해야 될지도 모르는 것이 바로 피부 관리입니다. 아예 관리 안 하고 자유로운 삶을 살아도 괜찮을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자연이다 등장인물은 절대 피부 관리를 잘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기본적인 피부 관리 정도만 알아보겠습니다. 왼쪽 사진은 건성 피부 소견이고 오른쪽 사진은 지성 피부 사진입니다. 전 슬라이드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건성 피부는 피부의 균열 및 표면이 거친 피부 상태가 보이고 있습니다. 피부 결이 가늘고 모공이 작아 외관상 보기 좋으나 굉장히 건조합니다. 사우나나 온탕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면 더 안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지성 피부는 피지선이 피지를 과다하게 분비하여 기름기 성분으로 번들거립니다. 피지성과 한선의 기능 증가로 문제성 피부로 발달하기 쉽습니다. 지방과 탄수화물의 과잉 섭취를 삼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지성 피부든 건성 피부든
자기 피부에 만족하며 사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피부는 남모르는 고민을 많이 안고 사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피부 트러블이 얼굴에 있는 경우 사람 대하는 것도 두려워하여 대인기피증도 생기기도 합니다. 그 마음을 잘 압니다. 인생 문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크게 한숨 짓지 말고 오히려 심호흡을 하고 큰 피부 트러블이 없는 한 스트레스 적게 받고 예민하지 않게 살아가는 것이 피부를 좋게 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결국 인간은 언젠가는 쭈글쭈글한 피부를 소유하는 하라범, 할망구가 되니까요. 그 나름대로 멋있는 인생 피부의 상징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은 피부를 소유할 수 있을까요? 누가 아는 여학생이 있습니까? 우리 여학생들이 한번 대답해 볼까요? 내 뒤에 있는 파마리 여학생. 네? 성형수술을 하면 된다고 합니다. 또 다른 여학생. 앞에 앉은 브릿지 넣은 여학생. 연예인이 되면 된다고 합니다.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TV에 나오는 연예인들은 모두가 피부가 굉장히 좋아 보이니까요. 또 다른 학생. 거기 미스 귤 여학생. 피부 관리를 잘하면 된다고. 역시 미스 귤다운 학생입니다. 또 다른 견해 있을까요? 태어날 때부터 좋은 피부를 갖고 있으면 된다고요? 네, 몇 가지 건질만한 이야기들이 나온 것 같습니다. 첫째, 부모님으로부터 좋은 피부를 물려받으면 됩니다. 선천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피부가 고운 사람이 있습니다. 굉장히 부럽기도 합니다. 저 친구가 굉장히 피부가 곱다고 생각했는데 그 집에 가면 어머님이 고운 피부를 소유하고 있는 걸 알게 됩니다. 둘째,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규칙적인 식사 습관, 충분한 수면,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것 등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 삶에 있어서 좋은 습관처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모든 일에 좋은 결과를 원하면 먼저 좋은 습관을 기르라고 합니다. 그 유명한 이야기 아시죠? 새해만 우리는 좋은 습관을 만들고자 새로운 결심을 합니다. 결심해서 어떨 때는 한 달 이상 가기도 하지만 때론 며칠 만에 끝나기도 합니다. 이와 관련되어 초등학교 학생 시험에 사자성어에 관련된 문제가 나왔습니다. 새해만 되면 좋은 결심을 하지만 3일 만에 끝나버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시험제는 작, 다음에 가로, 3, 다음에 가로라고 문제를 냈고 가로 안에 채우도록 했습니다. 답이 무엇일까요? 그랬더니 어떤 초등학생이 멋있는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정답이 무엇인 줄 알고 있죠? 그 초등학생은 가로 안에 은과 촌을 써 넣었습니다. 즉 그 학생의 정답을 풀이하면 작, 은, 삼, 촌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해마다 작은 삼촌이 했던 일을 보고 그 조카는 확신을 가지고 정답이라고 생각하고 답안을 썼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습이 조카에는 아주 중요합니다. 아무튼 좋은 습관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너무 보편적인 이야기인가요? 피부를 가장 쉽게
망가뜨릴 수 있는 것이 충분한 수면 대신 밤을 하얗게 새우며 일하거나 고민하거나 땅 따먹게 하는 것입니다. 미인은 잠꾸러기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정말입니까? 우리 촬영하는 선생님, 정말입니까? 과도한 수면은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적절한 수면은 이 말을 맞게 해줍니다. 좋은 습관은 적절한 수면을 취하는 것이지 과도한 수면을 취하는 것은 아닙니다. 즉 11시 이전에 자고 4시 이후에 깨어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잠깐 제가 시간을 제시했는데 하루에 얼마만큼 자는 것이 적절한 수면일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방금 태어난 신생아들은 하루에 15시간 이상 꿈나라에 있기도 합니다. 적절한 수면 시간 궁금합니까? 네, 궁금하면 500원. 제가 아주 잘 사용합니다. 옆에서 언제적 개그를 사용하냐고 핀잔을 줍니다. 셋째, 자신의 피부에 맞는 화장품을 사용하고 좋은 제품으로 팩을 하는 것입니다. 좋은 화장품은 아마 저보다 여러분이 훨씬 더 잘 알 것입니다. 화장품도 워낙 종류가 많고 가격도 천차만별입니다. 너무 심하다 싶으면 차라리 얼굴에 금가루를 바르는 것이 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홈쇼핑에 가보면 이와 관련된 제품과 기구도 엄청납니다. 해마다 업그레이드됩니다. 심지어는 화장품에 금을 넣기도 하고 진주를 넣기도 합니다. 넷째, 피부에 좋은 음식을 섭취하는 것입니다. 피부를 좋게 하는 식품들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피부에 좋은 음식과 몇 가지 좋은 습관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부에 좋은 음식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물론 피부에 좋은 음식들은 아주 많고 개인마다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또 보편적으로 우리가 맛있다고 즐겨 먹는 것은 피부에 안 좋은 경향이 굉장히 있습니다. 오, 신이시여, 이렇게 좋은 음식을 왜 피부에 안 좋게 하셨나요? 먹어야 합니까? 먹지 말아야 합니까? 연약한 나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가공된 음식은 피부에 좋은 경우가 굉장히 듭니다. 역시 자연에서 나온 것들이 우리 피부에 좋게 합니다. 첫째 음식물은 토마토입니다. 토마토는 비타민C가 굉장히 풍부한데 비타민C는 피부에 탄력을 주어 잔주름을 예방하고 멜라닌 색소가 생기는 것을 막아 기미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토마토에는 붉은색을 내는 성분인 리코펜이 들어있는데 이 리코펜은 강력한 노화 방지 역할을 합니다. 드디어 토마토가 많이 팔릴 계기가 됐습니다. 둘째는 양배추입니다. 양배추에는 섬유질, 유황, 비타민 A, B1, B2, C, 비타민 U, 비타민 K, 디아스타제, 펩신, 트립신, 베타카로틴, 페록시다제, 라이신 등 우리 몸에 필요한 다양한 영양소를 고루 갖추고 있습니다. 유황 성분은 피지 분비선에 직접 작용하여 피지 분비량을 조정하는 기능뿐만 아니라 각질을 분해하고 여드름균을 없애는 살균 효과까지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셋째는 녹차입니다. 녹차는 우리 주위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 녹차는 비타민 A와 탄닌이라는 성분이 피부 탄력을 높여준다고 하고 피부 진정 효과와 미백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녹차는 토코페롤과 아미노산이 세포막의 산화를 막을 뿐만 아니라 보습 효과까지 동시에 갖는다고 합니다. 음용, 세안, 목욕 등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녹차에도 급이 있습니다. 그에 나온 새순을 처음 따서 만든 녹차는 참 맛이 다릅니다. 고소하며 떫지 않고 향이 굉장히 좋습니다. 넷째는 매실입니다. 매실은 간을 보호하고 간 기능 및 해독 능력을 향상시켜 피부의 노화를 막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풍부한 구연산은 위와 장에 자극을 주어 장의 연동작용을 높여주고 피부를 맑고 깨끗하게 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가끔은 부모님들이 소화 안 된다고 할 때 매실 액기스를 따뜻한 물에 타서 주면 금방 속이 좋아지는 경우와 같습니다. 다섯째는 알로에입니다. 알로에는 살균 작용과 소염 작용이 뛰어나다고 하죠. 김이나 주근깨로 고민하는 사람은 저녁에 얼굴을 씻은 후 알로에 젤리 부분을 바르면 좋습니다. 목욕을 한 뒤에 팩을 해도 좋습니다. 아침마다 식사하기 전 알로에 즙에 레몬즙을 약간 섞어 꿀을 넣어 주스를 만들어 먹으면 건강한 피부를 만들 수 있습니다. 여섯째, 다시마입니다. 다시마는 미네랄 성분이 풍부합니다. 다시마는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해주고 피부에 윤기와 탄력을 주는 음식입니다. 피부 노화를 억제시켜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피부가 좋다는 음식을 들으니 갑자기 먹고 싶고 피부가 좋아질 것 같습니다. 일곱째, 오이입니다. 오이에 함유된 풍부한 비타민 C가 신진대사를 향상시켜서 점막과 피부를 튼튼하게 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미백 효과가 있어서 피부를 하얗게 만들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혹시 오이데이라고 하시나요? 5월 2일은 오이 먹는 날입니다. 5월 2일 우리가 오이를 많이 먹읍시다. 여덟째는 파프리카입니다. 파프리카가 무엇인 줄 알죠? 파프리카라고 해서 아프리카와 상관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 파프리카는 풍부한 비타민 성분은 피부를 재생시켜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음식 조리 시 파프리카를 첨가해주면 피부 무형에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물론 아직도 피부에 좋은 많은 식품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간의 한계로 여기까지 하고 일반적인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백색의 음식은 되도록 피해야 합니다. 흰쌀, 밀가루, 백설탕은 세 가지 300식품으로 이 세 가지가 많이 포함된 음식은 되도록 피하는 게 좋습니다. 흰쌀, 밀가루, 백설탕의 이 300식품이 무조건 금기라는 것은 아닙니다. 흰쌀, 밀가루, 백설탕이 전혀 없는 세상에서 살라고 하면 아마 하루도 버티는 것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삶에 아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과하지 않게 다른 것과 잘 혼합해서 사용하면 더 좋다는 것입니다. 둘째, 채소, 과일, 생선, 해초류, 콩 종류는 충분히 섭취합니다. 이 강좌를 듣는 수강생 중에 콩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큰 걱정은 하지 않습니다. 세월이 흐르면 또 먹게 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먹지 않는다고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콩이 굉장히 매력적인
식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혹자는 밭의 인삼을 콩이라고 합니다. 셋째, 염분의 섭취를 줄입니다. 염분은 체내의 칼슘을 감소시킵니다. 염분하면 균형이 가장 중요합니다. 소금이 들어가지 않는 음식은 거의 없습니다. 맛을 내는 것이 소금이기 때문입니다. 소금을 들어가지 않는 음식은 절대 먹기 힘들고 너무 싱겁다고 불평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설탕을 대신하는 식품은 몇 가지 있는데 소금을 대신할 식품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소금은 아주 중요한데 이 소금을 또 많이 섭취하면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우리 몸에 소금 성분이 많으면 기능적으로 물을 붙잡게 되어 몸이 불게 됩니다. 그런데 알다시피 소금에 또 다른 엄청난 기능이 있습니다. 그것은 부패를 방지하는 기능입니다. 음식이 상하지 않도록 하는 기능입니다. 음식을 오랫동안 보관하려면 소금을 많이 넣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식당에 가보면 가끔 생각지 않게 짠 음식들이 많습니다. 음식이 상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자기도 모르게 소금을 많이 넣었던 것입니다. 소금 하니까 생각나는 것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 금이 있다고 합니다. 세 가지 금. 그것이 무엇입니까? 네. 질문에 대한 답 바로 나갑니다. 돈을 상징하는 황금, 음식을 상징하는 소금, 시간을 상징하는 지금입니다. 어느 날 남편이 이야기를 듣고서 너무 의미 있다고 생각해서 부인에게 물어보았다고 합니다. 자기야, 세상을 살아가는데 꼭 중요한 세 가지 금이 있는데 무엇이라고 생각해? 잠시 후 자기한테 답장 문자가 왔습니다. 무엇이라고 왔을까요? 네? 역시 다 바로 나갑니다. 현금, 지금, 입금. 남편이 이 문자를 보고 역시 답을 해주었다고 합니다. 무엇이라고 답했을까요? 그것도 세 가지 금으로. 방금, 입금, 쬐끔. 그 외의 음식은 되도록 신선한 것으로 섭취합니다. 과식과 편식을 금한다. 자극성이 있는 술, 커피, 홍차 등은 피한다. 하루에 필요한 단백질의 양 중 3분의 1은 동물성 단백질로 섭취한다. 사실 이러한 것들은 보편적인 권면의 내용입니다. 절대 술, 커피, 홍차 이것을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과하게 먹는 것이 우리 몸의 피부를 굉장히 좋지 않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좋은 피부를 만들기 위한 좋은 습관들은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첫째, 아침, 저녁 수분 에센스는 필수입니다. 피부 건조는 주름의 치명적, 따라서 지성 피부라도 수분 공급은 필수적입니다. 수분 관리의 핵심은 피부에 충분한 수분을 공급하고 수분이 달아나지 못하게 막아주는 것입니다. 충분하게 입을 통해 수분을 공급해 주어야 합니다. 하루에 1000cc 이상의 수분을 먹거나 마시는 것으로 공급해 줍니다. 세안을 할 때는 기름기를 모조리 제거하는 과도한 비누 사용을 약간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유분기를 통해 피부 내의 수분이 증발하는 것을 막도록 피부 외곽층의 보호막 역할을 하게 됩니다. 둘째는 사계절 내내 자외선 철통 수비입니다. 자외선 차단의 중요성은 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외선 차단제를 외출 30분 전
꼼꼼히 발라주고 뿌려주고 1년 이상 지난 자외선 차단제는 과감하게 버립니다. 덥고 습한 날씨에 노출될 경우 땀과 피지에 녹아내려 차단 효과가 급감하게 됩니다. 자외선 차단제는 2~3시간마다 덧발라주면 더욱 좋습니다. 자외선 차단을 위해 챙이 넓은 모자, 선글라스 착용 등이 도움이 됩니다. 셋째는 천연 비누로 클렌징을 깨끗하게 합니다. 눈가와 입가에 메이크업을 지울 때 클렌징 바를 사용합니다. 촉촉하면서도 강력한 클렌징 효과로 모공성의 모낭충과 함께 깨끗한 클렌징이 가능합니다. 좋은 피부를 만들기 위한 좋은 습관들이 있는 것처럼 나쁜 습관들도 있습니다. 첫째, 엎드려서 책을 읽거나 잠드는 버릇은 얼굴 피부가 베개에 쓸리고 눌리면서 물리적 자극을 줍니다. 엎드려서 책을 읽으면 눈을 치켜뜨게 되어 눈가 주름까지 유발하게 됩니다. 둘째, 무리한 다이어트로 인해 급격한 체중 감소는 전체적인 피부 탄력을 감소시키며 특히 탄력 성분을 만드는 단백질, 콜라겐 등의 생성을 방해합니다. 이런 경우 보기에도 나이가 갑자기 먹어 보입니다. 정신연령, 신체 연령은 청소년인데 피부 연령만 노화돼 보이기도 합니다. 오히려 약간의 살이 쪄 보이는 것이 예쁘게 보입니다. 셋째는 끊지 못하는 담배가 피부에 산소 공급을 방해 건조하고 칙칙한 피부로 만듭니다. 입을 오므리는 동작을 반복하게 하게 되어 입술 주위에 주름이 생기기도 쉽습니다. 금연에 대한 이야기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래도 흡연가들은 흡연가의 인권을 주장하기도 하고 세상에 나쁜 것들은 자기들이 빨리 피워서 없애 배려한다고 합니다. 흡연에 백해오익이라고 5가지 유익이 있다고 그들은 주장합니다. 혹시 그 오익, 5가지 오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물론 흡연자들의 일방적인 주장입니다. 첫째는 흡연을 함으로써 구강 내의 해로운 기운들을 질식사시킨다고 합니다. 둘째는 담배를 통해 모르는 남자들끼리 대화를 시작하는 매개체로 사용되어 쉽게 대화를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셋째는 담배에 붙는 세금이 워낙 많아 나라의 재정 수입 등 많은 기여를 하는 애국자다라고 굉장히 주장을 많이 하지만 역시 담배는 이 피부에 좋지 않습니다. 나머지 2가지 저도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넷째로 눈 주변까지 파우더 두드리기가 눈가의 건조를 촉진시키는 주범입니다. 브러쉬로 쿡쿡 누르거나 손가락으로 강하게 문지른 것도 삼가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런 나쁜 습관들은 피할 때 피부가 호흡을 하고 좋은 자태를 드러낼 수 있습니다. 특히 환절기에 피부가 더 나빠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환절기에는 더욱 신경 써서 피부 관리를 잘 해야 합니다. 피부관리, 환절기 피부관리 10계명이 있습니다. 첫째, 자외선 차단제를 꾸준히 사용하라. 둘째, 수분크림과 아이크림을 아끼지 말라. 셋째, 환절기엔 보습작용을 하는 세안제로 바꿔라. 넷째, 잦은 샤워를 피하라. 다섯째, 정기적으로 각질 관리를 하라. 여섯째, 물은 가능한 많이 마셔라. 일곱째, 얼굴에 절대 손을 자주 대지 말라. 여덟째, 비타민C와 비타민 E를 많이 섭취하라. 아홉째, 외출해서 돌아오면 바로 메이크업을 지워라.
10번째 하루 7, 8시간 정도 충분한 수면을 해라. 미인은 잠꾸러기라고 말했던 것처럼 충분한 수면은 피부의 활력소가 됩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은 충분한 수면을 취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 가지 스트레스 때문에 깊은 수면을 못하기도 하고 내 손 안에 있는 엔터테인먼트, 이 스마트폰을 놓지 못해 잠을 자지 못하기도 합니다. 충분한 수면, 과도한 수면이 아닌 적절한 수면, 당신의 피부를 즐겁게 합니다.